안녕하세요. 너무도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조업을 위한, 제조업에 의한, 제조업의 남자 이제조 20대들이 제조업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취업이 안 된다, 채용이 안 된다 했을 때 사실은 많이 하는 얘기가 있죠. 자동화하면 된다, 로봇들 도입하면 된다, 자동화 설비 도입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화 공장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머릿속으로 짱구 굴리는 것만큼 돌아가지가 않죠. 자동화 설비로 다 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동일 설비를 사용을 해도 생산성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외국인 고용의 생산성 문제인데, 신규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의 생산성이 내국인 대비 한 59% 정도로 평가가 됩니다. 우리가 동일한 설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생산성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이렇게 숙련도에 따른 생산성 차이 문제가 생기지를 않겠죠. 즉, 단순히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제조업의 어떤 생산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즉 제조업의 기피 현상의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사실 숙련공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제조업이 숙련공을 좀 키워야 된다는 말이죠. 즉 지금처럼 제조업에 대한 채용 기피 현상이 지속될 경우에 제조업의 경쟁력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들어서 60세 이상 근로자가 20대 근로자를 역전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산업이 흔치는 않을 거예요. 사실 제조업 같은 경우 5, 60대만 합쳐도 전체 근로자의 한 40%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고령화가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 실제 뭐 임금이라든지 업무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내가 들어가야 할 회사의 평균 연령이 높다고 하면은 20대 정도의 어떤 그 어린 젊은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취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은 그만큼 회사도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조업 기피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보통 얘기하는 게 일단 돈을 못 번다. 그리고 위험하고 업무 환경이 나쁘다.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왜 여기다 빨간색을 썼느냐, 사실 업무 환경이 나쁜 게 가장 주요한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유를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돈 못 벌고 임금에 대한 건데, 전체 산업별 임금 비교를 했을 때 제조업이 17개 산업 중에 6위입니다. 보통 제조업보다 임금이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도매소매, 요새 뭐 도매소매 알바를 훨씬 더 좋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음식점이나 운수 같은 경우보다도 제조업의 급여가 높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조소기업이다라고 하면 제조업을 많이 떠올리는데, 제조업에도 좋은 기업이 많기 때문이고요. 당연히 그만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급여 수준도 높게 나오게 됩니다. 위험한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험한 거 하면 이제 부동의 투탑이 있어요. 그게 이제 건설업하고 제조업인데, 그래도 제조업이 감히 건설업에 비빌 수는 없습니다. 건설업이 엄청나게 압도적인 차이로 1위고요. 이와 별개로 제조업과 많이 요새 좀 비교를 하는 게 배달 전문 오토바이, 흔히 말하는 배달 알바가 있겠죠. 근데 배달 알바하고 제조업의 사고율을 비교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자, 배달 알바의 사고율 212%, 전체 산업의 제휴율이 보통 1%예요. 212%라는 건 뭐냐? 1년에 무조건 한 명이 2번 이상 사고를 당한다는 겁니다. 여기 1%라는 거는 100명 중 1명 정도 사고를 당한다는 거고요. 개인용 오토바이 사고율은 14.5%라는 걸 보았을 때 우리 배달 알바의 사고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조업보다 오토바이 배달을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인 어떤 기준을 비교를 해볼게요. 제조업이 기대급여가 500만 원 이상입니다. 오토바이 배달 같은 경우는 371만 원. 제조업 같은 경우는 너무 높은 급여가 평균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토바이 배달도 주 36시간 근무의 평균 급여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이제 값을 내는 거에 차이는 있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제조업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평균 임금도 3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토바이 배달 알바에 비해서 급여가 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고 제휴율은 제조업 1% 미만이고요. 대신에 오토바이 배달은 200% 이상, 이거는 비교도 안 되게 오토바이 배달이 높죠. 그런데 우리의 선호도는 어떠냐? 제조업 같은 경우는 2023년 내국인은 취업 마이너스 1만,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퇴직만 하고 채용이 안 됐다는 얘기고요. 외국인 취업이 플러스 11만, 대부분 외국인이 신규 취업을 했다라는 거죠. 오토바이 배달 같은 경우 직장인 중에 3명 중 1명이 물론 부업이지만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제조업보다도 오히려 위험하고 급여도 사실은 우리가 높다라고 꼭 얘기할 수는 없는 오토바이 배달을 좀 더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사실 정량적인 기준만을 두고 생각을 하면은 쉽게 이해를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정량적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대가 왜 제조업을 기피하느냐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았을 때, 업무 환경이 나쁘다, 뭐냐라는 걸 물어보면은 출퇴근이 힘들고 회식도 빡세고 프라이버시 없고 책이 없고 네트워크 생기지 않고 성장의 기회 안 되고, 그리고
육두문자를 많이 쓴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사실은 좀 공감하는 면이 있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제조업을 가보면 저는 이제 거래처잖아요. 그리고 신규로 제가 이제 미팅을 가더라도 제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임들한테 야이 뭐뭐야, 야이 뭐뭐뭐한 놈아 이렇게 욕을 하시는 공장 현장 관리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환경이 굉장히 빡세다라는 거는 우리가 누구나 사실은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출퇴근이 힘든 건 사실은 이거는 받기 힘들어요. 왜냐? 제조업의 위치가 아무래도 우리가 광화문이나 강남이나 여의도에 위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받기 힘들지만 근데 우리가 이 밑에 거 회식 빡세고부터 욕 많이 하고 이런 거는 바꿀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꿈으로써 우리가 좀 더 체계화하고 투명화된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조업에 좀 더 어떤 인재들을 많이 채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경쟁력 향상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업무 환경 개선안입니다. 아마 제조업 대표님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제 영상을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보통 근로자보다는 대표님 편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도 아무리 안 좋은 어떤 그 이슈들이 있어도 웬만하면 대표님 편을 듭니다. 근데 왜 여기서 업무 환경 개선안을 좀 제안을 드리냐? 이게 결과적으로는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를 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하기 좋은 현장을 만들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거고 그래야지 그 중에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올 거고 그래야지 우리 현장의 경쟁력이 상승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꿀 수 있는 거 먼저 좀 제안 드릴게요. 사실 요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IT 쪽에서는 정말 조쏘 중에 조쏘, 조조쏘들도 이 정도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뛰어난 역량을 가진 제조업 대표님들은 충분히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문화 개선인데 욕설 당연히 사용하지 않는 게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좋겠죠. 그리고 강압적인 회식, 축구 이런 것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 출퇴근 위치가 불편하다고 할 정도로 위치가 도심지에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회식까지 하면은 집에 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생일일 때 조금 집에 일찍 가라. 그리고 회식 같은 것도 혹은 문화회식 같은 걸 하면 어떨까?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사실 또 문화 개선까지는 좀 할만합니다. 할만한데 어려운 게 이 체계 개선이랑 안전한 환경 만들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안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체계 개선은 제 생각에는 두 가지만 해도 사실은 많이 어떤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명확한 작업 지시, 또 하나는 투명한 업무 실적 관리고요. 그리고 안전한 환경 만들기는 안전보건 관리가 좀 제대로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확한 작업 지시 및 실적 관리의 예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일반 제조 현장에서 구도로 작업 지시를 해요. 작업 지시하고 현장의 작업자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작업 일지로 내용이 관리가 되고 혹은 육안으로 현장 돌면서 관리를 하죠. 이 과정에서 보통 육두문자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야, 이거 똑바로 했어? 라고 하는 어떤 지시의 내용이 욕으로 많이 차 있게 돼 있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욕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떤 사내의 경쟁력으로 남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핵심 성과자인지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자재와 공정을 넣었을 때 품질이 좋은 생산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의 데이터 관리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잘 됐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 거고 잘못됐을 때는 욕하고 서로 기분 나쁘고 넘어가기 때문에 회사의 경쟁력 향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형태의 업무 지시와 보고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배달 알바가 인기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앱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앱을 쓰는 현장의 경우에도 장점이 모바일로 작업 관리를 하고 업무 보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사람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고 그리고 어떤 우리 MZ세대 입장에서는 보다 정확하게 업무 내용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혼이 나더라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수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안전보건 관리입니다. 보통 문제가 사내 안전보건 관리 매뉴얼이 없고 담당자가 알아서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장의 안전 상황이 개선되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을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을 하게 된 거죠.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오타를 낸 것 같아요. 20인이 아니고 50인 미만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장에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노무사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서비스를 구현을 한 거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7가지 요소를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게 한 거고요. 아무튼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안전보건 관리를 하고 현장을 좀 더 안전하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해서 조금 더 저희가 자세하게 다음 영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저희 서비스를 기준으로 예시를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중요한 건 뭐다? 왜 제조업에 20대가 가지 않느냐? 왜 20대가 제조업을 기피하느냐? 이 부분에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조업의 근무지를 바꿀 수는 없고, 저는 제조업의 급여 수준이 나쁘지 않다고 얘기를 하지만 급여 수준이 나쁘다고 볼 수도 있는 제조업에서 당장 급여 수준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장 내일부터 내가 욕을 하지 않고 회식을 하지 않고 혹은 문화의식으로 바꾼다든지, 회식을 하더라도 술을 자유롭게 그냥 먹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바꿀 수가 있고, 현장에서도 조금 더 우리가 시스템으로 조금 더 투명하고 조금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조업 대표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가지고 관리를 하면 우리 20대들도 혹은 우리 MZ 세대들도 제조업에 취업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